안녕하십니까. 시사본색 이재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우리는 가슴 뜨거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한 청년을 죽였던 계엄군이 5.18 묘지에서 유족을 만나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41년 만에 찾아온 5.18 가해자의 첫 사죄였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이 일을 계기로 또 다른 양심 고백이 이어지고 진실 규명에 한 발짝 다가서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구 지역의 한 언론사가 정부 정책을 5.18 공수부대에 빗댄 만평을 실어서 광주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습니다. 지난해 말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5.18에 대한 모독과 폄훼가 버젓이 벌어진다는 것, 그것도 언론사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것에 시민들은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어째서 이런 일이 근절되지 않는지, 해당 언론사는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합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하시고 5.18 연구를 통해서 진실규명 작업을 해오신 분입니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김희송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대구 매일신문 만평 논란에 대해 대구 경북 지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대구 경북 진보연대 백형국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대구 매일신문의 5.18 폄훼 만평 다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희송 교수님, 이번 논란을 일으킨 만평. 좀 이제 참담한 느낌이죠. 특히나 이번 만평은 좀 악의적이다. 이제 정부의 재산세와 종부세 정책을 비판하는 이제 만평을 게재했는데, 그 만평에 80년 5월 당시에 계엄군이 강주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그래서 그건 이제 누가 봐도 강주의 참상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거고, 그 사진을 보면 80년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상처를 헤집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대구매일신문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겠다는 그런 이제 미명하에 5.18을 애곡하고 또 폄훼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참담한 기분이죠. 정말 광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힘이 빠져요. 많은 분들이 저희는 이제 5.18 애곡에 관한 부분들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무뎌지지 않겠냐 하지만, 볼 때마다 거기에서 느끼는 분노, 특히 이제 이번에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사지 않습니까? 대구 매일신문이면 대구의 유수의 지방신문이고, 지방신문에서 만평에 5.18을 애곡 폄훼하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다는 것 그 자체가 도저히 용납도 안 되지만 좀 분노가 일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실은 강주 MBC에서 토론할 게 아니라 대구 MBC에서 토론해야 된다. 그래서 강주 전남 시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 아픔의 이야기들을 대구 시민들의 왜 좀 말씀드려서 우리가 왜 이 만평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대구는 아니지만 대구에서 특별히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백형국 대표님. 대구 시민사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속칭 태극기 부대의 사령부라고 알려진 대구에서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 만평은 언론사가 할 수 있는 만평이 아니라 만행이었습니다. 도대체 역사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같은 동포의 아픔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시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행태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국가폭력을 세금 문제하고 연결시켰단 말이죠. 정말 제가 봐도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떠신가요? 계엄군이죠. 계엄군이 이제 정부로 탈바꿈을 해서 이들이 종부세와 재산세에 관한 이제 시민들을 두들겨 패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현 정부가 피해자인 시민 정신을 계승한 정부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1980년 5월에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표로 내세웠고 실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 건데 지금 그걸 신군부로 탈바꿈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폭력을 행사했던 자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시민들, 특히 강주 전남 시도민들은 그렇겠습니다만, 그리고 그러한 피해와 아픔을 그리고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정부를 80년 당시에 신군부로 탈바꿈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가해자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건 정말 좀 악의적이고 용납될 수 없는 만평이라는 거죠. 정말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 버리는 네. 그런 거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게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9억 초과 1주택자를 피해 서민으로 비유를 했어요. 네. 근데 9억 초과 1주택자면 서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서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제 대구 매일신문이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다 동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만평이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그건 무제한적으로 허용해 줘야 된다. 다만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그 수단에 있어서 이게 강주의 5.18은 강주만의 아픔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아픔이고 양식 있는 전 세계 지금 이제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비슷하게 5.18 민주화 운동은 강주만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픔이었고 그렇다면 어떤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데 아픈 현대사를 다시 환기시키는 이런 방식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라면 비판은 비판이 아닌 거죠. 네. 문제는 매일신문이 대구에서 살아보면 느낍니다만은 거의 특정 정당의 기관지 역할을 해왔는 겁니다. 그러면 현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정당에 지원을 하기 위한 기사들을 이 사람들은 쓰는 거예요. 그러면 현 정부의 실정으로 본 이 뭐 종부세 문제, 재산세 문제는 사실은 3% 겨우 넘어가는 국민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 전체를 국민으로 두고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것은 이거는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현 정부가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남에 바탕을 두고 있는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도 아니지, 비난하기 위해서 5.18을 끌어당긴 거예요. 거꾸로 하면은 오히려 광주가 가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현실에 있어가지고. 그럼 그 뼈아픈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탈바꿈시켰으라도 특정 정당이 정권을 찾게 만들자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비난하고 5.18도 폄훼하고 그렇죠. 두 개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호남 모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만평이 정말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대구 매일신문이 의도적으로 만평을 그런 식으로 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 이 만평 사건은 매일신문이라는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매일신문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운영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구 천주교 대교구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천주교 대구 대교구의 지시를 받는 바로 그 매일신문은 이런 행태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일신문의 사주가 천주교 대구 대교구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사실 박정희 시대에 1973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효상 공화당 당의장, 국회의장까지 지냈죠. 이 사람의 아들이 이문희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효상 당의장의 의도가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시키기 위해서 이 영남 지역을 똘똘 뭉치게 하는 전략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지역 감정이
시작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이렇게 대구 경북이 반호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면은 남이가 하는 건배사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서 대구 지역의 천주교 대교구를 보수화의 한편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아들인 이문희 신부를 이용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문희 신부가 그럼 대구 대주교가 그렇습니다. 예, 그 바로 이효상 씨의 아들이었죠. 그러면서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의 신군부가 들어선 이후에 국보위에 국가 보위에다가 81명 중에서 신부가 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전달출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홍종이라는 신부와 두 분 다가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신부들이었습니다. 대교구. 그리고 그 전달출 씨가 바로 매일신문의 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군부의 전략에 의해서 바로 매일신문은 커가기 시작한 거죠. 그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바로 매일신문은 대구 지역의 영남일보를 흡수를 하고 유일한 지역 일간지로서의 성장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매일신문은 극적으로 극우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방금 대표님께서 매일신문의 유래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으셨죠, 교수님께서는요?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지역사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건 폄훼의 주체가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주교 대교구다. 근데 이제 80년 5월 강주의 경험을 갖고 있고 또 5월 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80년 5월의 아픔을 가장 앞장서서 함께 보듬어왔던 부분들이 종교였고 그중에서 이제 천주교죠. 저희들은 천주교와 함께 5월을 겪었고 5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 40년의 경로를 천주교와 함께 해왔는데 대구 매일신문이 5.18을 애곡하고 폄훼하는 만평을 게재했는데 그 사주가 천주교라는 이 자체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국보위 관련된 국보위가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가 5월 31일 날 이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됐는데 그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강주에서 몇 명이 사살됐는지 그래서 5.18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는 거의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강주를 피로 학살한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를 발족을 했고 그런데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 지금 신부 2분이 참여한 거죠.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입법위원회,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 기능을 하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기능을 하는 이 기구에 신부님이 2분 이게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전달출 신부님 당시 49세 그리고 대구 매일신문 사장님이었고 그다음에 이종웅 신부님은 그 학력과 이력에 대구 신부라고 2분 다 대구 신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던 자료가 80년 당시에 국보위가 발행을 했던 입법부의 수첩이었는데 수첩에 이제 사진을 쭉 보면 어떻게 해서 이 2분 신부가 참여했지라는 의아함이 드는 왜냐하면 당시 국보위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육사 출신들 그 다음에 어용 정치인들, 어용 지식인들. 그래서 어찌 보면 신군부의 그 진압 논리를 뒷받침해줬던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보위는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하고 헌정 파괴를 했던 조직으로 이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거죠. 거기에 이제 2분 신부가 참여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그동안 매일신문의 사주인 천주교 대구 대교구하고 군부 독재하고 오랫동안 유착돼 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자료를 보면은요. 그동안 대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알 수 있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는 있었죠. 그러나 워낙이 대구 지역의 기본적인 정서랄까 이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 문제가 표면으로 나오긴 참 어려웠던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은 이 대구 대교구는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토세력이다. 왜냐하면은 이 군부 신군부 이후로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병원을 2곳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병원, 그다음에 파티마 병원, 그리고 희망원 등등 해서 많은 조직들이 이 대교구 산하에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혹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만은 대구 지역의 권력층과 밀접하게 유대를 갖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 조직과도 관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5.18에 대한 애국가 폄훼는 일부 구구 보수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사회에서 아주 오른쪽에 있던 구구적 입장들 속에 있는 분들의 주장이라고 치부돼 왔는. 근데 이제 대구 지역에서 대구 매일신문이라는 이제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역에서는 가장 유력한 신문인 거죠. 그래서 뭐 지역 신문을 거론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발행 부수가 최고로 많고 영향력이 있는 신문에 이제 버젓이 5.18 애국 만평이 실렸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이 대구 매일신문의 그 항의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좀 어처구니가 없었죠. 시민들이 상처를 입었다면 사과하겠다. 자기들은 5.18을 애국 폄훼할 의도가 없었다. 근데 누가 봐도 그 사진을 통해서 시민들은 80년 5월의 상처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 상처는 다시 헤집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5.18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 이분들은 이제 트라우마가 다시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애국 폄훼할 의도가 없었다. 당신이 상처를 받았다라면 사과하겠다. 그래서 이제 더 분노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또 찾아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만평뿐만이 아니라 5.18을 애국하는 칼럼이라든가 기사들이, 그리고 이제 5.18과 비슷한 사회적 참사,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고 우롱했던 이런 이제 만평들도 실렸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대구 매일신문의 어떤 만평은 이례적인 이런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5.18에 대한 뿌리 깊은 잘못된 인식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대교구의 역사를 대표님께서 되짚어 주셨는데, 그런 역사를 보면은 대교구가 정말 보수화돼 있고 토착화돼 있다. 그런 대교구의 영향을 받는 매일신문은 논조가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인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회를 보게 하는 창문이거든요. 그 창문 자체가 이미 색칠이 되어 있는 그런 편향된 언론이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대구 대교구의 보수성, 나아가서 수구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분의 신부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수첩에 보면 대구 교구의 신부로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구 차원에서 교구장님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반 신부 두 분이 국보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보에 참여는 대구 교구의 결정에 따라서 두 분의 신부님이 참여를 했고, 공교롭게 당시에 대구매일신문 사장이었던 전달출 신부님이 참여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대구매일신문의 사장은 카톨릭 신부님들이 맡고 있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참 지역적 정서 차이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80년 하면 광주에서는 가톨릭이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주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구에서는 전두환 군부 정권에 아주 부역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데요. 저희들도 이제 저는 이제 삼성계엄 반대 때 구속을 시작을 해가지고 세 차례 구속을 당한 68학번입니다. 어쨌든 제가 젊은 시절에 활동하던 시절에는 소위 말하는 천주교는 저희들의 지지 세력 중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단위였고, 명동서당 같은 곳은 바로 그 민주주의 메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구에서도 그런 신부님들이 몇 분 계시다가 인사조치 받는 거예요. 대구 계시를 못해요. 저 꼴짜기로 그냥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수구화가 되고 극우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대교구 차원에서 국보위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사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보위에 관한 부분들은 쟁점의 영역이 아니라 95년 특검 과정들 속에서 국보위는 헌정 파괴를 했던
세력으로서 집단으로 이렇게 사법적 판결이 내려졌고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사과와 반성은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대구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80년 당시에 국보위 참여 전력에 대한 그래서 이제 두 분 신부님들은 물론 이제 선정하셨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교구 차원의 참여라고 본다라면 대구 대교구가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그 만평이 나오게 된 배경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만평 지난해 말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통과됐었잖아요. 이 좀 처벌할 수는 없습니까? 저는 이제 적극 검토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이제 그 법에 의한 처벌, 실은 이제 검토를 해봤을 때는 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만들어질 때 부인, 비방, 애곡 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의 내용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법이 이제 성문화되는 과정들 속에서 야당이 워낙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내용만 들어갔냐면 허위사실 유포만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번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비방이죠. 근데 비방에 대한 처벌 조항이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능할 것 같고 저는 이제 법적 처벌을 검토하기 전에 우리 이제 대표님 오셨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어떤 자정 활동 시민들 스스로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활동이 먼저 선행되고 이게 정말 담보가 안 됐을 때 사법적 판단은 좀 나중에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 처벌이 만능은 아니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 이게 해결이 안 됐을 때 지금 현재 역사왜곡 처벌법에 실효성이 없다라면 법 개정도 적극 검토해 봐야겠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해외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그런 나라들 혹은 유대인 학살 만행을 당했던 그런 나라들에서 홀로코스트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거 어떻게 사회적으로 용인을 했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교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이 우리나라는 엘리트 사회입니다. 지식, 자본, 권력에 대한 엘리트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사회를 끌고 가는 그런 나라예요. 그들의 의식이 5월 정신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러면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집단지성이 구현되고 있는 사회, 저는 독일은 그런 사회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사회라면은 감히 이 부분은 용납될 수가 없겠죠. 엄중한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혼을, 민족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진보되어 있지는 못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매일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된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비판해라. 지금 현재 언론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표현의 자유는 마음껏 누리되 표현의 방식은 제한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 아픈 현대사를 건드는 방식, 헤집는 방식, 트라우마를 다시 일깨우는 방식은 안 된다. 특히 이제 이번은 예술이잖아요. 만평의 영역은.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이 풍자를 못 한다라면 저는 저희가 이렇게 사퇴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가 붓을 꺾어야죠. 굳이 아픈 현대사를 드러내지 않으면 만평을 하지 풍자를 못하면 이제 작품 활동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대구에 직접 계시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의 자유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요. 그러나 거기에도 검도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국가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본다고 했을 때에 공동체 선을 해야 하는 언론 자유, 이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족 정기 문제, 민족 혼 문제, 그다음에 자주나 평화나 또는 인권 문제를 훼손하는 데까지 자유가 용납될 수는 없는 그것은 방종이죠. 그것만은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번 바로 만평이 바로 만행으로 하는 이유는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만평이 아니에요. 만행이에요. 언론 자유와는 거리가 먼 거죠. 네, 저희가 다루는 게 자칫 잘못하면 지역 감정 문제로 비춰질 오해될 수 있을까 봐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해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광주와 대구는 굉장히 조금 연대도 활발하게 했었어요. 그런 오해를 떠나서요. 네. 이번에 코로나19 때
병상연대도 하고 달빛동맹이라고 교류도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 대한 실제 대구 시민들의 정서는 대구 메일의 만평과는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물론 저 깨어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그 만행을 두고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137개 단체가 결집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지금도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광주시가 했던 달빛동맹 물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유공자입니다. 5.18 유공자인데 전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거 정치쇼 아닌가, 그냥 정치 행위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는 겁니다. 물론 병상연대에서는 광주에서 대단히 참 품위 있는 행동을 하셨죠. 그런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좀 더 대구와 광주가 결속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을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5.18 회장을 할 때 대구시청을 찾아가 보면은 5.18이 나오면은 5.16요? 이렇게 나와요. 아직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됩니다. 실제 정세에 있어서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눈을 감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눈을 감은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언론에 저는 잘못도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번 만평 문제도 유일하게 다루어준 데가 대구 MBC입니다. 이 외에는 그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KBS나 SBS 대구 방송 전혀 보도가 없었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은 정보가 부족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언론들의 큰 역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 이러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시민들은 이번 만평 문제를 무관심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민 정서도 그렇고 언론 정서도 그렇고 광주와는 조금은 분위기가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지역 교류가 좀 형식적이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수사로서 정치인들 간의 교류만 있었고 그 각각의 도시가 갖고 있는 아픔과 정신에 대한 이해까지는 가지 못했던 그걸 이제 반증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희망을 봤던 게 이번에 대구 지역 많은 단체들이 100여 개가 넘는 단체들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저는 희망을 봤고 또 하나는 이게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언론이 나서서 5.18을 애국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5.18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 보는 건데 대구 매일신문이 대구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거죠. 눈을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5.18을 애국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5.18에 대해서 이해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그냥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고 여기에 이제 한 번 분노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구조의 문제, 언론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시민들에게 5.18의 좀 의미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그런 단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공법단체를 앞두고 있는 5월 재단체들 이 품격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갈등들이 대외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을 때는 5월 재단 자체가 훼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갈등들이 폭력 조직배가 어떻고 이런 문제들이 대구 지역 언론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5월 정신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가치는. 그래서 한 번 더 이 광주에 있는 재단체들, 5월 재단체들이 품위 있고 품격 있고 정신 개성을 위한 참 자랑스러운 행보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5.18은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구 지역 정서가 아직 5.18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인 것 같아요. 거기에 언론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정말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이런 언론의 문제, 이게 대구 언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어떻게 해야 해결된다고 보신가요?
저는 대구를 이제 바탕으로 두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80년 당시 전국에서 각 지역 대표들이 모인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호남은 윤한봉 씨가 대표였고, 영남은 제가 대표를 했고, 강원 지역은 뭐 최열 씨,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워낙 유명한 정치인들 몇 분들, 그래서 매달 전체 정세 분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4월 마지막 회의 때에 윤한봉 씨가 정말 걱정스러운 얼굴로, 야, 5월에 광주 피바다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똥구들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런데 모두 다 웃었어요. 왜 광주만 콕 찍어서 그렇게 하겠느냐. 걱정하지 마.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봄날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한봉 씨가 답답하니까 제 손을 잡고, 만약에 광주에서 유혈 사태가 생기면은 대구 동지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안타깝게도 구속이 되어버리고, 전혀 도울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되어버린 원천적인 빚을 제가 지고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월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첫째, 학교에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커나온 젊은이들한테 교육적으로 5월 항쟁, 부마 항쟁, 촛불 항쟁이 어떤 의미를 우리 민족에게 주는지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특별 교육을 시켜야 되고, 물론 가능하다면 대국민 교육할 기회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 5월 정신의 위대한 가치는 점점 더 축소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는 정책적으로라도 반드시 학교와 대국민 특별 교육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분노가 강주 전남만의 분노가 아니라 대구 지역의 분노, 서울의 분노.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주 전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로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언론에서 5.18을 직접적으로 애곡하고 폄훼하고 능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끝까지 전국의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해결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서 더 이상 이제 5.18에 대한 애국 폄훼가 발 딛고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꼭 대구와 강주 전남 그리고 전국적 양식 있는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합니다. 연대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광주에도 연대를 요청할 거예요. 우선은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광주에서 연대를 해서 함께 싸워야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대구 지역 사람들만 싸워가지고는 그렇게 희망이 없어요. 반드시 연대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5.18 폄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대, 교육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 개개인, 국민 개개인들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희성 5.18 연구교수 그리고 백형구 대구 경북 진보연대 대표와 함께 5.18 폄훼 신문 만평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